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애니는 2025년 3분기 타코피의 원죄 3, 4화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는 타코피의 원죄 1화부터 4화까지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인업을 살펴보시죠. 주전 멤버는 타코피 선수, 쿠제 시즈카 선수, 아즈마 나오키 선수가 출전했고 벤치에는 아즈마 나오키의 엄마와 형, 그리고 부상 아웃당에서 쉬고 있는 마리나 선수가 있습니다. 3화에서 4화까지 시즈카 선수가 여러모로 충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죠. 이번 리뷰는 시즈카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죠. 그렇기에 너밖에 없다는 말은 매우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시즈카 선수의 플레이가 이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합니다. 시즈카는 아즈마에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즈마뿐이야. 사실이긴 합니다. 시즈카에겐 타코피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시즈카에게 별 관심이 없고 아빠는 이혼해서 도쿄로 가버렸고 유일한 친구였던 채피는 시즈카의 곁에 없죠. 시즈카는 채피가 도쿄에 있는 아빠한테 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채피는 안락사 당했겠죠. 초등학생을 물어버린 걔를 과연 내버려 둘까요? 아즈마도 시즈카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세한 가정사까진 모르겠지만 아즈마는 시즈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것과 채피가 마리나를 물었다는 건 알고 있죠. 아즈마는 시즈카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도와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꼭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와줬을 때 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즈카는 아즈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말이 좋아서 도와달라는 거지 사실상 공범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확정적인 파멸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즈마는 시즈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이 달콤한 만큼 너 말고도 있어 라는 말은 씁쓸합니다. 아즈마는 이 씁쓸함에 상처받은 인물이죠. 아즈마한테는 주니아라는 형이 있는데 잔인하게도 주니아는 모든 분야에서 아즈마를 압도합니다. 아즈마의 상위 호환 같은 존재죠. 아즈마 입장에선 굉장히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네요. 근데 아즈마는 한술 더 떠서 그게 가족이에요. 집에서 매일 봐야 하죠. 그런 와중에 아즈마의 엄마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즈마를 계속 주니아와 비교하다가 결국엔 아즈마를 포기해버리죠. 이때 엄마의 눈이 안 보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엄마가 아즈마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즈마가 엄마의 시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둘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시즈카와 대비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시즈카는 아즈마에게 주니아의 반지를 뺏으라고 말합니다. 반지를 뺏으면 주니아가 쇼크받아서 알바를 그만둘 거라고 말하죠. 정말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생각입니다. 인물들이 진짜로 초등학생이니 귀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이후에 나올 시즈카의 행동을 생각하면 도저히 귀엽게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아즈마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시즈카는 아즈마를 똑바로 마주하죠.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즈마를 포기해버리고 눈을 보여주지 않는 그의 엄마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죠. 여기서 연출이 재밌죠. 무슨 게임에서 매혹 스킬에 걸린 것처럼 묘사돼요. 아즈마는 처음엔 절도 행위라며 머뭇거리지만 자신을 향해 기대를 품는 시즈카의 눈빛에 넘어가죠. 솔직히 저기에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즈마였어도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즈마는 주니아의 반지를 훔치는데 실패합니다.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아즈마에게 시즈카는 아즈마를 탓하지 않고 꼴이 엉망이라며 웃죠. 웃는 시즈카를 보고 아즈마는 울음을 터뜨려요. 상당히 훈훈한 장면입니다. 아즈마의 엄마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죠. 아즈마가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즉각적으로 페널티를 줍니다. 그에 비해서 시즈카는 그냥 웃죠. 그녀의 웃음이 아즈마에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아즈마가 반지를 훔치는 것에 성공하든 말든 사실 시즈카에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즈마가 훔치는 걸 시도했다는 점이죠. 아즈마가 반지를 훔치려 한 건 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즈마는 이미 마리나의 시신을 땅에 묻은 전적이 있죠.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기는 거랑 반지를 훔치는 걸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가 압도적으로 죄질이 안 좋죠. 그래도 시즈카를 도와준다는 최소한의 명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훔친 건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저지른 일이죠. 아즈마가 타코피와 땅에 떨어져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무서워서 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자각해서 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선을 넘어버린 아즈마를 보면서 시즈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제가 시즈카를 너무 사악하게 바라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즈카는 엄마에게 상처 입고 울고 있는 아즈마를 위로합니다. 이때 시즈카의 행동에서 주목할 만한 게 곤란하다고 말하지만 먼저 부탁하진 않아요. 그냥 잠자코 기다립니다. 마치 아즈마 쪽에서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즈마는 다가갑니다. 시즈카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녀는 아즈마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아즈마라는 캐릭터도 재밌는 게 지금껏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상처받았으면서 또다시 시즈카의 기대에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존감이 워낙 낮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자꾸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자신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남한테 인정받을 때 나라는 인간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즈마는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시즈카의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즈마는 해서는 안 되는 대사를 해버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아즈마에게 시즈카는 자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대사를 듣고 저는 생각이 잠시 멈췄어요. 이 애니가 여러모로 자극적인 요소가 많지만 이 대사만큼 자극적인 게 있을까 싶네요. 이 장면에서 시즈카의 말투라고 해야 할까요? 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무슨 나 대신 화분에 물 좀 줄래? 이런 가벼운 부탁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말투와 내용의 괴리가 상당해요. 주연들의 나이대를 초등학생으로 설정한 것도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과 악, 죄와 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시기인지라 시즈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알고 말하는 시즈카, 모르고 말하는 시즈카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망설이는 아즈마에게 키스를 하고 꼭 안아주는 시즈카. 안 그래도 무너지기 직전인 아즈마를 말 그대로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여자애가 남자애를 안아주는 장면이 이렇게 섬뜩할 수 있을까 싶네요. 시즈카의 모습을 보면 4화의 첫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늘 속의 사마귀와 두 마리의 풍뎅이. 암컷 사마귀가 창작물에서 어떤 이미지로 활용되는지 생각하면 아즈마를 안아주는 시즈카를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의 나쁜 상상력이 아즈마를 안아주는 시즈카와 그녀의 어머니가 평소에 하는 일을 자꾸 연결짓습니다. 시즈카의 화려한 개인기에 당해버린 아즈마. 그는 자포자기한 채 피 묻은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이제 아즈마는 시즈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시즈카가 아즈마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어느샌가 아즈마도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죠. 너밖에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즈마에겐 형이 있어요. 준야는 너밖에 없어를 정면으로 부수는 말을 건네며 아즈마를 다시 밝은 곳으로 데려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시즈카의 입장에서 보면 참 씁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즈카한테는 저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4화까지 봤을 때 시즈카를 멈출 수 있는 건 시즈카 본인밖에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밝은 곳으로 걸어가든가 아니면 자멸하든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네요. 시즈카의 곁에 있는 타코피가 세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으니 좀 밝은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해봅시다. 애니에서 시즈카의 귀여운 모습도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시즈카는 곤충을 좋아하나봐요. 타코피 머리 위에 있는 사마귀를 잡으려 하거나 매미를 손으로 잡아서 아즈마한테 보여주기도 하죠. 저는 왼쪽 장면을 보고 처음엔 시즈카가 준야를 보고 저런 반응을 한 건가 의문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마귀를 노리는 표정이었어요. 되게 귀엽네요. 만약 시즈카가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잠자리채로 곤충 잡으면서 놀러 다니는 평범한 시골 여자아이로 성장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슬퍼지는 장면이기도 하네요. 3화에서 4화의 POTM은 쿠제 시즈카 선수입니다. 아즈마와 그의 형도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시즈카의 퍼포먼스가 압도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시즈카가 자멸하며 끝이 날지 아니면 타코피에게 도움을 받아 밝게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타코피가 1화에서 그랬죠. 시즈카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고. 타코피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캐릭터 자체도 참 재밌습니다. 분명 시즈카는 불쌍한 피해자인데 그녀의 언행과 애니의 연출이 저로 하여금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인물이라 좋았어요. 그냥 불쌍한 모습만 보여주면 애니 전체가 하나의 불행 포르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시즈카의 활약 덕에 애니의 재미가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숨 돌릴 틈을 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상으로 타코피의 원죄 3화에서 4화 리뷰였습니다. 자극적이고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해피엔딩을 바라게 되는 애니입니다. 캐릭터를 낭떠러지로 몰아넣지만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이 매력적이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3분기 애니들 중 가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타코피와 함께 즐거운 3분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